여기부터 다 그래 그냥 하자. 자, 일단은 처음에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더한 값으로, 그러니까 어제 원자량이나 화학식량 이쪽 표현은 별로 중요하진 않다고는 하긴 했어요. 요즘은 다 몰질량 이렇게 쓰니까 중요하진 않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없는 용어는 아니고 그래도 그 경우에 따라서는 쓴단 말이에요. 원자량, 화학식량, 원자량 이런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용어 자체는 좀 익숙해질 수 있게 하시면 되는데, 뭐였어 결국? 그러니까 몰질량이야. 몰질량은 결국 1몰의 질량인 건데, 원자 1몰의 질량이면 원자량, 그쵸? 화학식 1몰의 질량이면 화학식량, 분자 1몰의 질량이면 분자량,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화학에서 어쩌고 량이 붙으면은 거의 다 그냥 몰질량을 얘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자량을 모두 더한 값으로 화학식에 해당하는 물질 1몰의 질량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단위는 없는 거였어요.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었어. 다음 EX1번에 포도당은 180이었죠. 그리고 아세트산은 60이고 MgOH2는 58인데, 사실 그 포도당하고 아세트산은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외워주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워낙 자주 나오는 물질이고 하니까 외워주는 게 낫고요. MgOH2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구해보라고 넣는 겁니다. 얘는 오히려 외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도 않고, 실제로 이제 이온 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여러분 직접 구하는 게 편합니다. 그냥 그렇게 같은 물질이 반복적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자, 근데 옆에다가 그냥 하는 김에 적어봅시다. CO2는 몇이에요? 네, 44. 그렇죠? H2O는 몇이에요? 18. 이렇게 두 개까지는 뭐 답지에다가 적어 놓으셔도 상관없는데, 얘네 두 가지까지는 그냥 같이 외웁시다. 워낙 자주 나오는 애들이라. 뭐 사실 CO2나 H2O나 계산도 금방 하니까. 그쵸? 얘는 12짜리 하나에다가 16짜리가 두 개네. 그쵸? 탄소의 몰 질량이 12, 탄소의 원자량이 10이고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란 말이지. 근데 그 산소가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가 44가 된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계산이 복잡하진 않긴 한데요. 워낙 자주 나와서 니들이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H2도 마찬가지. H2도 1짜리 두 개, 그렇죠? 수소가 1이니까. 그다음에 산소는 16이라서 16 해서 이렇게 18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도 금방 하는 애들이지만 어차피 외워질 애들이라 이렇게까지는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2번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미 여러분들 그 고1 통합과학에서인가 뭐 그 전인가 뭐 했다며.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다. 이게 뭐 괄호가 없어서 그렇지 저 밑줄을 제가 굳이 쳐놓은 이유가, 사실 아보가드로 법칙의 핵심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냥 계속 화학 공부를 할 때, 화학과 관련해서 뭐 전공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화학 공부를 할 때 그 기체 법칙들은 다 공통적으로 누굴 갖다 놓든 다 성립한다. 이게 되게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표준 상태는 온도는 0도씨를 얘기할 거고 압력은 1기압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정리는 그래서 그 표준 상태에서 기체 22.4리터가 1몰인 거죠. 뭐 이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기체 1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22.4리터이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순서 바뀌는 거 정도는 크게 상관없고요. 3번 몰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몰수는 이제 분자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는 그 제가 원래 답지에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돼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뭐 몰질량분의 질량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고요.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상관없고, 그 다음에 뒤에는 22.4리터 분의 부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표준 상태 기체에서인데요. 사실 뭐 공식의 형태로 외워서 대입하라고 그냥 식의 형태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고,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원래 지금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답지엔 없었던 기체 밀도가 아니라 밑에 있는 거죠. 네, 상관없네요. 네, 그 다음에 EX2번 이제 하나씩 빠르게, 위에 거는 같이 풀어봤었던 거긴 한데 어제 아세트산 3몰이면 CH3COOH 즉 C2H4O2 이게 3몰인 거다.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분자당 원자수가 총 몇 개예요? 8개. 그치? 이걸 빠르게 세줄 수 있어야 되잖아. 탄소가 2개 있고 수소가 4개 있고 산소가 2개 있고 라는 뜻이니까 지금 이 분자 안에는 원자가 이미 8개가 있네. 그러면 8개짜리 묶음인 이 분자 자체가 세 묶음 있는 거죠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단팔에 24개의 원자가 있겠구나 이런 얘기였던 거고요. 근데 이온은 좀 얘기가 달랐어. 얘는 이온으로 따지면 CH3COO-랑 H 플러스 이렇게 이온이니까. 그럼 얘는 이온으로 따지면 이온 몇 개짜리 묶음인 거예요? 2개짜리 묶음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온은 2개짜리가 한 묶음인 거고. 그래서 똑같이 결국 얘가 3몰이면 3묶음 있는 거니까. 그러면 2개씩 들어있고 그게 3묶음이니까 이온은 6개. 정확하게는 이제 개가 아니라 6몰, 24몰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되겠죠. 그 다음 포도당 0.5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 이것도 마찬가지. 포도당은 C6H12O6인데 얘가 0.5몰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묶음이 0.5묶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C6H12O6 즉 얘는 원자수가 총 몇 개야? 근데 총 원자수는 구할 필요가 없는 게 거기 수소 원자수 구하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수소 원자수가 몇 개야? 분자당 수소 원자수가 12개인 거잖아요. 얘는 한 묶음 안에 수소가 12개씩 들어있어 라는 뜻인 거니까. 그러면 수소는 한 묶음에 12개인데 얘는 0.5묶음이니까 그래서 뭐였어? 6몰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 거였지.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MgOH2 3몰에 들어있는 원자수 얘는 똑같아. 계속 같은 거 하는 거지. MgOH2가 맞네요. 3몰. 3몰이라면 얘도 요 분자 하나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몇 개예요? Mg가 하나고요. 이 OH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 이렇게 결합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Mg 원자 하나, 산소 원자가 총 2개, 수소 원자도 총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분자당 요 한 묶음당 원자가 5개씩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묶음당 5개씩 들어있는데 묶음이 3몰개 있는 거니까 총 이 될 거고요. 이온으로 따지면 얘는 Mg 플러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 1개, 요거 2개 해서 얘는 묶음당 이온은 총 3개씩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39, 9몰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 1몰이 들어있는 CH4의 몰수 이건 이제 거꾸로 구하는 거지. CH4가 몇 몰인지 몰라, 몇 묶음인지 모르겠는데 탄소 얘는 이제 탄소 하나, 수소 4개씩의 묶음이란 말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얘는 수소 4개짜리 묶음이구나. 근데 수소가 지금 몇 몰이야? 1몰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겠어? 수소랑 요거랑 이렇게 곱해서 1몰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온 거니까. 그러면 곱해서 1몰이 나오려면 얘는 4분의 1몰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야 얘가 4분의 1몰이어야 얘 한 묶음당 수소가 4개씩 들어있네. 근데 4분의 1묶음이네. 그래서 수소가 1개가 되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 1몰이 되네. 자, 지금 여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요 밑에 줄까지 하는 거를 다 그냥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위에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요겁니다. 그래서 0.3몰이 들어있는 N2O의 몰수 하면 얘는 이제 뭐 그래서 0.3몰 좀 빠르게 정리해도 되겠죠? N2O가 분자당 산소 원자수가 1개씩 들어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원자 6몰이 들어있는 메테인의 몰수인데 메테인은 화학식이 뭐예요? CH4 그치? 그럼 얘는 분자당 원자수가 5개씩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분자당 원자수는 5개. 근데 원자가 6몰이야. 그러면 분자당 원자수는 분자수는 5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뭐 1.2몰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5분의 6몰 이렇게 써도 되고.
그다음에 NaH 36g의 몰수는 뒤에 제가 일부러 단 NA의 중성자수는 양성자수보다 하나 많다 이런 정보를 줬는데 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도 NA의 원자량은 23이야. 이건 외워두면 좋아. 예외가 어차피 몇 개 없는데 이건 외워두면 좋아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걸 외웠다면 이거 그대로 쓰란 얘기고 이걸 외우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하기 좋게 그 글을 적어준 겁니다. 원래 나트륨은 몇 번이야? 11번. 그럼 얘가 11번이란 뜻이 뭔 소리예요? 양성자수가 몇 개란 뜻? 11개. 근데 그 문제 조건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하나 많다 그랬지. 그럼 중성자수는 몇 개가 돼요? 12개. 그럼 나트륨의 몰 질량이 몇이 되는 겁니까? 23개. 2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란 얘기입니다. 외워둬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우리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원자량, 원자의 몰 질량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산소 몇 번? 8번. 그래서 원자량이 몇? 16. 탄소 몇 번? 6번. 그래서 원자량이 몇? 12. 마그네슘 몇 번? 12번. 그래서 마그네슘의 원자량 몇이에요? 24. 이렇게 그냥 몇 번이고 그래서 거기에 2배 해주면 원자량 하면 되는 거 맞는데 딱 그렇게 2배 하면 안 되는 게 딱 나트륨하고 염소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었던 거죠. 외워두면 좋고 안 외워둬도 지금 여기에선 조건을 줬으니까 해볼 수 있었잖아. 염소 같은 경우는 35.5가 되는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걔는 NaH가 되면요. 그래서 총 24가 그 NaH의 몰 질량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수소는 1이니까. 그래서 24분의 36 이렇게 몰수가 될 거라서 1.5몰 내지는 뭐 3분의 2몰 2분의 3몰이나요? 네, 2분의 3몰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 상태 O2 2.5몰의 부피 얘는 일단 답은 56리터죠. 22.4 곱하기 2.5니까 56 맞지? 예, 그래요. 56리터 맞고요. 그 다음에 표준 상태 H2 4480ml의 몰수는 얘는 이제 뭐였어요? 네, 맞아요. 4480ml면 4.48리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1몰이 22.4리터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예요? 22.4분의 4.48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이거 계산이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긴 한데 그래도 한번 우리 같이 해보면 이거 밑에서 저는 보통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학생들마다 푸는 방식이 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냥 제가 좀 최대한 풀어서 이렇게 풀면 좋지 않을까를 한번 설명해 드려보면 그냥 소수점 다 없애고 224, 448 이렇게 먼저 만들어요. 근데 소수점 없애느라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 얘는 뭐가 빠진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만큼이 빠진 거란 말이지. 뭐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불편하시면 10분의 1이 빠진 거란 말이지. 이렇게 뒤에 빼놓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빠진 거예요? 100분의 1이 빠진 거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나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약분하면 뭐 되니까? 네, 이거는 2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2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는 너희 번분수는 이미 배우지 않나? 번분수 언제 처음 해요? 번분수를 고1 2학기 때 해요? 아 그래요? 중학교 때도 해? 그치 그냥 그러니까 교육 과정상으로는 보일 때 나오는 게 맞고 누구나 그냥 다 알고 쓰고 있을 뿐인 거지. 뭐 아무튼 뭐 이제 그 번분수 처리를 해주면 이게 뭐가 되니까 10분의 1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분의 2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수학교육 과정을 잘 몰라요. 제가 수학교육 과정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제 특강 들어서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미적분을 중학교 2학년 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학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배웠기 때문에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고1 수학 문제집
풀다가 숙제 안 했다고 혼나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CO2S 얘는 뭐예요? 못 구한다. 네, 못 구한다 였어요. 이거 왜 못 구한다야? 네, 고체여서. 우리가 S 뭐예요? 솔리드 고체, G 가스 기체, L 액체 리퀴드 액체, AQ 수용액 상태, 물에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수용액. 이렇게 상태를 꼭 보고해야 되고요. 그 문제는 CO2 가로치고 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CO2 고체. 여러분 CO2 고체의 이름이 뭐예요? 드라이 아이스. 그렇죠. 드라이 아이스란 얘기고요. 드라이 아이스 고체니까 얘는 뭐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피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뒤에 CO2 가스, 얘는 그냥 가스니까 CO2가 이산화탄소가 11, 그러니까 1.12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몰수를 먼저 구해야 될 겁니다. 몰수를 구하면 몇이냐 이거? 0.2몰인가? 아니네요. 이게 자, 암산 실력이 갈수록 그려져요. 0.05몰인가? 그렇죠. 0.05몰. 이렇게 몰수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근데 물어본 게 몰수가 아니라 질량이니까 몰수 구한 거에다가 몰 질량을 곱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식을 하나 외우면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 여기서 뭐 몰수라는 표현이 띄꺼오시면 분자수는 이렇게 바꿔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식을 하나 배우면 뭐 항상 이대로 놓고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개인적으로 대부분 곱하기랑 나누기가 다를 건 없어요. 곱하기를 선호하잖아요. 나누기.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질량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몰질량을 넘기면 몰질량 곱하기 분자수를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바꿔주는 거 정도는 해주면 좋겠죠. 내가 몰질량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몰질량은 분자수 부분의 질량. 그 정도는, 아니면 그냥 쉽게 대입하는 거. 알아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곱하기보다 나누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 나누기를 더 좋아하냐면 나누기가 약분이 되는 형태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 약분이 익숙해야 수학이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우리 숫자 계산할 때 약분이 익숙해야 숫자 계산이 편하니까 약분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4번 밀도는 그냥 뭐 따로 어제 정리하지는 않긴 했는데 여러분 밀도 뭔지 다 알잖아요. 밀도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 그렇죠?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근데 얘는 이제 왜 넣어놨냐면 기체 밀도는 그럼 기체 부피분의 기체 질량, 그냥 이렇게 좀 주어 붙여서 생각해 주란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 부피랑 질량 그냥 보이는 거 아무거나 이용해 갖고 밀도를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면 그 생기지 않는 문제인데요. 내가 아직 제대로 이해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는 상태로 그냥 있는 숫자 어떻게든 조합해갖고 답을 구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보이는 부피 아무거나 갖다 놓고 보이는 질량 아무거나 갖다 놓고 그걸로 밀도를 구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사실 화학식이라고 하는 이 화학에는 당연히 한 문제에도 엄청나게 여러 개의 화합물이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물질이 되게 많이 등장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 내가 A라는 물질의 밀도를 구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그 A라는 물질의 부피하고 A라는 물질의 질량을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걸 좀 조심해 주라고, 좀 그런 그 주어 확인을 좀 하라고 일부러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는 그러면 했던 거고, EX 3번에 있는 거 이제 하나씩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재밌는데
재밌는 건 나만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 맨 위에 두 개는 쉽죠? 지우지 말 걸 그랬구나. 우리가 x의 몰 질량을 x로 놓고 y의 몰 질량을 y에 놓는 거, 이거는 그냥 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질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나트륨이 주어져요. 그럼 나트륨은 몰 질량 23을 써서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물질이 주어졌는데 탄소가 주어져, 혹은 이산화탄소 이런 게 주어져. 그러면 탄소면은 12라는 몰 질량을 이용해서 풀 거고, 이산화탄소면은 44라는 몰 질량을 이용해서 풀 거 아니야. 근데 화학은 대부분 물질이 뭔지를 가려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질이 누군지 알려주고 풀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물질이 가려져 있어도 풀 수 있어야 된다가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x의 몰 질량 이렇게 x, y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미지수로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보통 그냥 대부분이 x의 몰 질량은 그냥 x 그대로 갖다 놓고 y의 몰 질량 그대로 y 갖다 놓으면서 푸는 게 거의 대부분의 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xy2의 화학식량은 그냥 x 더하기 2y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대부분 다 그래요. 모든 문제집의 답지 풀이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뭐 인강 풀이를 봐도 그렇고 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약간 기본적인 암묵적인 약속 같은 거니까 그냥 우리가 같이 익숙해지면 좋잖아 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x2y의 분자량, x2y의 몰 질량도 마찬가지로 그냥 2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 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 되게 쉽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인데, 단위 질량당 부피, 어제 제가 시작할 때부터 되게 강조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 바꿔줄 수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어제 우리 뭐였어? 자, 속력 단위 뭐예요? 미터 퍼 세크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단위 시간당 거리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어요. 왜? 요게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 속력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길게 말로 풀어서 쓰면요, 요 시간 S, 요게 단위 시간당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거리 M이 이렇게 뒤에 들어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또 말을 바꾸면 뭘로도 바뀐다고 했어? 1초당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걸 똑같이 적용해 보면 이건 뭐 하란 얘기야? 질량분의 부피 하란 얘기입니다. 그치? 시간당 거리처럼 질량당 부피면 질량분의 거리, 질량분의 부피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질량분의 부피는 뭐예요? 밀도의 역수지?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잖아. 그러면 질량분의 부피면 밀도의 역수잖아. 그쵸? 그렇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EX3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EX3번은 제가 특강에서 할 때랑 여러분들이 고2 올라가서 할 때랑 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킵니다. 특강에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이 생각의 경로를 한번 길러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고2 올라가서 화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외워서 쓰면 되는 공식이에요, 거의 저건. 만약에 문제에서 단위 질량당 부피가 나오잖아? 그럼 그거 밀도분의 1로 처리해서 그냥 문제 풀란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 쓰란 얘기긴 한데, 당장은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시험 보려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당장 곧 있으면 시험 볼 그게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좀 미리 지금은 왜 단위 질량당 부피가 밀도분의 1이 되는지를 뭐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야.
단위 질량당 부피면 이 말 자체가 질량분의 부피로 표현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질량분의 부피로 표현되면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질량분의 부피면 밀도의 역수네. 요런 간단한 생각 정도는 해보고 지나가는 게, 그치? 요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 과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경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경험해보는 거에 저 주 목적을 두고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요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고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기체가 됐든 상관없이 모든 물질한테 당연히 다 쓸 수 있는 게 됩니다. 저건 당연한 얘기야. 단위 질량당 부피라는 말 자체가 질량분의 부피를 뜻하기 때문에 질량분의 부피는 밀도의 역수인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흘러가는 건데, 여기서 기체 한정으로는 한 단계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져요.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하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단위 질량당 부피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쓰는 것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B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질량 B분의 부피 B가 될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위에서 보였던 것처럼 똑같아. 밀도비의 역수가 됩니다. 밀도의 역수의 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똑같이 쓸 수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기체에서는 부피 비가 무슨 비게? 네, 입자수 비예요. 왜? 아보가드로 법칙. 자,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였어? 기체의 종류와 관련 없이,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뭐였어? 같은 부피에는 어떻다? 같은 몰수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곧 얘기하면 부피가 2배가 된다면 몰수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2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부피비는 몰수비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의 핵심은 부피비가 몰수비와 같다, 이게 핵심이거든. 이게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의 사용의 핵심이에요. 같은 부피에 같은 몰수라는 말이 곧 이렇게 연결되는 말인 겁니다. 그렇지?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부피비가 뭐랑 같다고? 몰수비랑 같아요. 그래서 이거 몰수비로 바꾸고 이거 질량비는 그대로 가져와 줄 수 있거든.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수학하는 거 같죠? 수학하는 거 맞습니다. 거의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질량비분의 몰수비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 이거 뭐게? 그러면 질량분의 몰수가 뭐게요? 그치. 화학식량이 아니라 정확하게 화학식량 분의 1이 되겠지. 몰질량분의 1이 되는 거죠. 왜? 너네가 지금 화학 와서 배운 식이 뭐 몇 개나 있다고. 여러분들 배운 거 이거밖에 없어요. 몰수는 몰질량분의 질량, 이거밖에 아직 배운 적 없어. 그쵸? 근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럼 딱 저기 질량분의 몰수가 몰질량분의 1이니까 질량비분의 몰수비는 몰질량비분의 1이 됩니다. 일단 뭐 다들 안 된 것 같은 표정인 분들이 되게 많긴 한데,
자, 식변형이라고 하는 거를 뭔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준식이 딱 몇 개 없어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자꾸 분자량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분자량이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해갖고 쓰는데, 몰질량분의 질량으로 할게요. 몰질량분의 질량. 요 식이랑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자, 이거 식이랑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에서 부피 비는보다 몰수비.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식으로 외워야 될 건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실제로 외워야 되는 공식이 그거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단위 질량당 부피를 밀도분의 1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외워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단위 질량당 부피 비가 기체에서의 얘기면은 그걸 분자량분의 1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도 외워야 돼요. 또 심지어 뭐도 외워야 되냐면, 그래서 분자량비가 밀도비입니다. 이게 기체에서는 분자량비가 밀도비예요. 그렇겠지. 지금 이 식 정리된 걸 봐봐. 밀도의 역수의 비가 결국 몰질량의 비잖아요. 그래서 몰질량비가 밀도비가 됩니다. 이건 기체에서만 성립해요. 다른 액체나 고체에서 성립하지 않아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자, 외워야 되는 공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뇌를 쓰기 싫으니까 억지로 외워서 풀려고 하니까 늘어나는 거긴 하거든. 근데 저는 이쪽이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외워서 푸세요. 일일이 외워서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뇌를 덜 쓰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내년 가서 외워도 되잖아. 너네 지금 외워봤자 어차피 까먹잖아. 지금은 일부러라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식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형되는가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 지금 하기엔 더 좋잖아요. 아직은 좀 화학으로 시험을 볼 때까지는 아직 좀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서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식의 유도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부피라고 주어져 있는 걸 질량분의 부피로 바꾼다. 이거는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이건 당연히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공계에 관련한 무슨 일을 하든 다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위 질량당 부피, 그러면 질량분의 부피를 하라는 얘기구나. 단위 시간당 거리,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를 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런 얘기라고. 근데 질량분의 부피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개를 가지고, 그럼 질량분의 부피는 이 중에 밀도의 역수로 표현할 수 있겠네 로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마찬가지로 단위 질량당 부피비라고 하는 걸 기체에서 이용해 주게 되면요, 그러면 질량비분의 부피비가 곧 질량비분의 몰수비가 돼. 이건 어떻게 돼? 이걸 외워서,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외워야 돼요. 이 세 개가 외워야 되는 기본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세 개 외운 기본식을 가지고 질량비분의 부피비가 곧 질량비분의 몰수비니까, 그렇죠? 그러면 질량비분의 몰수비면 질량분의 몰수면 요 식을 이용해 보면 몰질량분의 1, 몰질량비분의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차하면, 만약에 나중에 내년에는 보통 제가 고이 화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요 정도까지만 같이 외우라고 합니다. 밀도비가 분자량비. 요 정도까지만 외우라고 해요. 근데 뭐 저는 웬만하면 지금 당장 이걸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고2가 아니잖아요. 고2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직접 유도해 보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유도를 해보면 기억도 더 오래 갈 거고요. 그리고 이게 유도할 줄 아는 그 실력이 생기는 것 자체가 앞으로 뭐가 나와도 그럼 여러분들 해석하기가 되게 편해질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체여야만 성립하죠. 지금 여기 요 등호 자체가 기체여야만 이어지는 등호잖아요. 액체나 고체에서는 여기 등호가 안 돼요. 여기가 등호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밀도비 이퀄 몰질량비는 기체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피비 이퀄 몰수비 이걸 전제해야만 밀도비가 몰질량비랑 같아져요. 일단 됐고, 일단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 거기 아랫줄을 보시면요, 혼합물인 기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기체일 때 말고요, 이게 기체 혼합물이 되면 얘기가 아예 달라집니다. 이게 기체 혼합물이 되면 단위 질량당 부피 해석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그냥 질량분의 부피로 해석하면 끝나요. 더 이상 해석할 일 자체가 없어. 해석이 불가능하고. 우리 혼합물이면 뭐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기체가 섞여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체가 섞여 있으면 어차피 뭐 평균몰 질량을 이용해 주려면 이용해 줄 수는 있는데 이용하는 의미가 없어서 그냥 해석하는 의미가 애초에 없기도 하고요. 그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얘만 유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2 올라가면요, 이 세 가지를 나눠 놓고 고체다 액체일 땐 위에 걸 쓰고, 순수한 기체 혼합물이 아닌 기체일 땐 두 번째 걸 쓰고, 근데 혼합물 기체면 두 번째 걸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갈 거거든. 근데 그럼 지금 당장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미리 배우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직접 유도해 볼 수 있느냐를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자, 그래서 이 유도 과정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분, 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 뭐 수업 시간이라 지금 얘기하기 힘들면 끝나고라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뭐 애초에 다시 설명해 드려야만 하고,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또 아래 보시면 1g당 부피 순물질인 기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g당 부피는 뭐예요? 같은 말이지 이거. 이 두 개는 같은 말이야. 그렇잖아, 그치? 1g당 부피가 곧 단위 질량당 부피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몰 질량분의 1, 몰 질량 비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됩니까? 뭐 일단은 된 걸로 알고 일단 넘어갈게요. 계속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음, 이제 그 다음 할 거는 그 아래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일단 안 할 거예요. 그 아래 거,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원자수 기체 요거 있잖아요. 요거까지만 좀 같이 볼 건데, 자 이번에는 단위 질량당 원자수, 이것도 B, 이거 여러분들 답지에서 그냥 전부 다 B 붙여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B가 됐든 B가 아니든 그냥 쓸 수 있거든. 그냥 쓰면 되거든. 근데 그 일단은 당장은 여러분들이 B일 때랑 B가 아닐 때 왜 이게 둘 다 성립하고 왜 둘 다 써도 되고 이런 거를 헷갈려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그냥 다 B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 B예요, B. 자, 단위 질량당 원자수 B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이거 질량분의 원자수란 말이지. 참고로 이것도 기체, 거기 순물질인 기체라고 적혀 있죠? 그냥 기체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래서 기체니까 이렇게 질량분 원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러면 앞에 주어를 좀 붙여볼게. CO2에 단위 질량당 원자 수비를 구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자야. 근데 분자에서 질량분의 원자 수를 구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돼요. 하나는 문제에서 이것저것 주면 거기서 얘를 구하게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문제에서 어떤 물질을 주고 이걸 주면 얘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구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재료들로 얘한테 가야 되는 과정이든 아니면 얘를 이용해서 다른 재료들, 다른 것들을 구해내든 얘를 이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냥 핵심이거든. 그럼 이것도 이제 바꿔주면요. 질량분에 우리가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위에서 그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이걸 정리한 거거든. 그치? 우리 원자수는 분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이거 뭐예요? CO2가 뭐 2몰이면 그럼 CO2의 분자당 원자수가 3개잖아. 그래서 얘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총 6몰이잖아. 그냥 이 계산 과정을 식으로 바로 표현한 거잖아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걸 굳이 식으로 못하러 표현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이거 유도하려고. 그럼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질량분의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치? 근데 분자수면 이거 결국 몰수잖아, 몰수. 질량분의 몰수. 이거 뭐예요? 몰질량분의 1이지.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분의 분자수가 질량분의 몰수라는 뜻인 거고, 아까 우리가 외워야 되는 식 몰수는 몰질량분의 질량, 이걸 이용해 주면 되는 건데 질량분의 이거 질량분의 몰수면은 몰질량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럼 요게 몰질량분의 1로 바뀔 거고, 그럼 몰질량분의 1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로 바뀌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몰질량분의 분자당 원자수. 그래서 요것도 유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해 봐야 된다, 꼭 유도해 봤으면 좋겠다가 딱 이거랑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리 배우는 상황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거 기체라고 넣어놨거든? 왜? 낚으려고. 왜냐면 이거 그럼 고체면 안 되나? 왜? 우리가 기체일 때만 쓸 수 있었던 게 뭐야? 부피비는 몰수비지. 지금 이 과정에 부피비는 몰수비를 쓴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 고체일 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는 기체, 액체, 고체 다 상관없어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두용, 얘는 기체용. 이게 되는 겁니다. 돼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내용 정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2고 지금이 고2 겨울방학이라서 당장 이제 개학하고 나면은 화학을 내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어떤 학교는 기말고사만 볼 거고 어떤 학교는 중간 기말을 다 볼 거예요. 근데 중간 기말을 다 보는 학교는 중간고사가 1, 2단원으로 되어 있을 거라서 요거를 바로 첫 시험에 보게 될 거고요. 이 내용을. 이게 화학이 가장 족같은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우던 난이도와 고2 때 배우던 난이도가 아주 극히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 근데 그걸 가장 강하게 첫 타부터 철퇴로 그냥 후려버리는 게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조가 아니라요. 그냥 첫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화학은 사실 첫 시험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이게 1단원이야. 화학 1단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중간고사에 이걸 하게 되고 첫 수행평가도 이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학이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원의 그 구성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근데 그러면은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게 화학의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2단원, 3단원, 4단원을 모두 다 이제 뭐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1단원에 다뤄야만 해. 문제라도 좀 쉽게 내지 그럼. 그치?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첫 단원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2 올라갈 때 생각보다 더 심하게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애들이 모르잖아? 모르는 상태로 이딴 걸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정말 진짜 족같거든요. 진짜 거지 같아요. 저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교육과정상을 좀 잘 만져가지고 이걸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위치를. 너무 힘들어 솔직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걸 왜 힘들어하는지도 제가 너무 잘 알겠어가지고 이걸 좀 순서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네요. 어쩌겠어요. 뭐 안 바꿔주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때 학생들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인 그러니까 고2 겨울이고 그래서 당장 화학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다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에서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딱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아예 유도 과정 일단 빼고 액체나 기체 다 쓸 수 있는 것과 기체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얘는 몰수는 뭐 분자수는 이렇게 바꿀게요. 다시 분자수는 혹은 몰수는 몰질량분의 질량 요 식이랑 그 다음에 뭐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거랑 1g당 원자수는 몰질량분의 분자당 원자수 이거랑 1g당 부피는 밀도분의 1 이렇게 다 외우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기체에서만 쓸 수 있는 거는 부피비는 몰수비 이거랑 밀도비는 몰질량비 이렇게를 외우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외워서 그냥 문제를 풀라고 할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그 들어가는 데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얘네들은 왜 외우라고 하냐면 너무 많은 문제에서 사용해놓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 얘네 말고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 어쩌구당 저쩌구를 여러분들이 직접 가공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대부분의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들만 모아서 미리 가공한 걸 너네한테 외우게 시키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요기 시기 고2고 막 이런 시기면 외워서라도 일단 하자를 시전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외우는 건 어차피 다 까먹는다. 그러니까 외우는 것보다는 직접 왜 이런 흐름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해보고
제가 유도해 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고 이렇게 연습하는 게 지금 하긴 더 좋지 않나? 지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올라갈 땐 못해.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여유가 없어요. 빨리 하고 문제 빨리 풀기 시작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됐겠고 넘어갈게요. 이 내용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몇 시냐? 14분이네요. 왜 이 내용만 계속 할 수 없냐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 화원 중간, 그러니까 화원이란다. 화학의 1단원의 그 2단원, 1-2단원이에요. 1-1단원은 안 했습니다. 1-1단원 뭐냐면 생활 속의 화학 이래갖고 뭐 최초의 합성 의약품 아스피린, 그 다음에 막 이딴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외우면 돼. 그러니까 그냥 암기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일단 뺐고 1-2를 하고 있고, 화학 1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1-가 아니라 1-3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아직 하지 않았어. 이제부터 해봅시다. 자, 우리가 방금까지 한 1-2의 정확한 단원명은 화학식량과 몰이라는 주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다 분자량, 그러니까 몰 질량과 몰을 잇는 거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밀도가 껴들어가 있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1-3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중학교 화학을 좀 잘했다, 나는 중학교 때 파트의 화학을 잘했다, 좀 열심히 해뒀다, 다 기억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쉬울 거예요. 물론 그 기본이 쉽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문제가 쉬워질 수 있는 건 그 종류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기본을 잡는 건 정말 쉬울 겁니다. 난 중학교 때 화학 잘했다, 열심히 했다 하시는 분들. 자,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는 되게 단순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N2 더하기 3H2가 2NH3라고 반응식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반응식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질소 분자, 그러니까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건데, 그래서 그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질소 분자 몇 개? 한 개랑, 그리고 H2 수소 분자는 몇 개? 세 개가 반응을 해요. 그럼 반응한다는 얘기는 이 한 개, 이 세 개가 어떻게 될 때마다? 사라질 때마다가 되겠죠. 그래서 질소 분자 한 개와 수소 분자 세 개가 사라질 때마다, 얘네들이 사라질 때마다 그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치, 암모니아 NH3 분자로 바뀌는데, 그때 이 한 개, 세 개가 사라질 때 얘가 몇 개가 만들어져? 이 얘기하려는 겁니다.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는 이게 다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하던 거 그대로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왜 제가 중학교 애들 문제 푸는 거 같이 봐주면서 봤었던 게 막 볼트 너트로 해가지고 막 그 BN3 뭐 이런 식으로 물질 나오는 거, 그런 문제 본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 그대로 하는 거죠, 뭐 사실. 똑같이 하는 거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중학교 화학 자체도 일단은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어려워하기도 하고. 자, 근데 그러면 이 반응식의 시작에서 N2는 몇 몰 있고 H2는 몇 몰 있게요? NH3는 몇 몰 있고? 자, 여기서 뭔가를 얘기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나 마찬가지냐면요, 너네 지금 돈 얼마 있어? 랑 똑같은 문제예요. 돈이 얼마 있는지는 뭐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그냥 내가 가진 돈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 화학 반응식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 세상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N2 더하기 3H2 더하기 2NH3라는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봤지? 반응식만 보고 처음에 N2가 몇 개 있기를 맞추면 그건 무당이지 과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N2가 처음에 있는 거 우리 몰라. 알 수가 없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있는 양은
문제에서 준 양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걸 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주어진 양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 몇 개를 살 거야? 몰라.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사겠지랑 결국 비슷한 거예요. 뭐 반응식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신몰이래. 왜? 몰라. 그냥 신몰식 있는 거야. 가 돼야 된다고. 반응식을 보고 처음 양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 양은 그냥 정해지는 거, 있는 양인 거예요. 반응식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응식의 B가 1대 3대 2.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해? 개수비 이렇게 불러주죠. 그럼 지금 이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는 1대 3대 2인데 이 개수비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시작할 때 있는 양이라면 전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신몰이면 계산이 개떡 같아지니까 좀 숫자를 바꿔줄게요. 9몰9몰로 바꿀게요. 그리고 얘는 0몰. 시작할 때 없었던 거야. 얘는 시작할 때 왜 없어? 몰라. 없었어. H2는 왜 9몰이야? 몰라. N2도 왜 9몰이야? 몰라. 그냥 그만큼 있대. 그렇죠? 내 수중에 돈이 10만 원이 있어. 이건 그래도 이유라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10만 원, 내가 용돈을 2번 받았는데 한 번에 5만 원씩 받았고 한 번도 안 썼어. 그런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N2가 9몰이 있어. 왜? 그냥 N2가 9몰이 주어진 거예요. 어디서 6몰 받고 어디서 또 3몰 받았겠죠. 반응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화학 반응과는 아직까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몇 몰이 있느냐는. 그러면 이제 반응은 이제부터야. 여기서 그럼 이 N2 9몰과 H2 3 9몰이 만났어. 이제 만나면 이제부터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반응식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럼 이거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되게? 이게 돼야 되는 거지. 화학 반응식은 이게 아니라 이걸 맞추는 데 쓰는 거라고. 요거는 화학 반응식이랑 전혀 상관없어서 맞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주어진 양인 거고 여기서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되느냐를 맞추는데 화학 반응식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우리는 모든 화학 반응의 전제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재료 중 최소 한 개가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막 볼트랑 너트 이용해서 할 때도 볼트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반응 못 하는 거잖아.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나머지 하나 남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가 다 사라져야만 반응이 끝난다는 걸 전제로 해요. 실제로 당장에 여러분 이 화학 안에서 이걸 바로 사실 이거 틀렸어 응 구라야 이렇게 할 거긴 한데 일단 당장은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실제로 구라입니다. 이거 실제로 구라긴 한데 그 구라인 부분은 3단원에 처음 나올 거고요. 3단원은 아마 우리 7단원으로 다룰 거예요. 3단원 내용이 로그도 알아야 되고 이것저것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요 뒤에서 다루기 좀 힘들고 오히려 우리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이번 여름 특강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파트 위주로 하려는 게 목표예요. B하고 N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일단 화학 반응은 재료 중 한 개가 다 사라질 때까지를 기본으로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면 수소가 다 사라질지 N2가 다 사라질지를 결정하는 게 문제거든. 우리가 그걸 표현한 용어도 있어요.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당장은 별로 몰라도 되는 용어긴 하지만 그냥 이게 공식 용어다 보니까 어디든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외워야 되는 용어긴 해요. 한계 반응물이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한계 반응물이 누구냐면 재료들 중에 다 쓰여서 사라질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N2랑 H2가 각각 재료가 9개씩 준비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누가 다 사라지겠어? 네, 수소가 사라져요. 수소가 사라진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반응식이 아까 뭐였어? 얘 한 개가 사라질 때마다 H2는 몇 개씩 사라진다고? 3개씩 사라진다고. 그럼 내가 9개를 준비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N2는 하나씩만 사라지고 H2는 3개씩 사라지죠. 그럼 당연히 뭐가 더 빨리 사라져? H2가 빨리 사라질 거 아니야. 그냥 그 정도의 얘기예요.
그럼 H2가 다 사라지면 몇 몰 사라지겠어요? 9몰이 사라집니다. 그치? 그리고 H2가 3몰씩 3개씩 사라져서 9몰이 사라지려면 총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3번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N2도 총 몇 번 사라져야 되니까 3번. 그럼 얘는 한 개씩 3번 사라지면 되네요. 그럼 몇이야? 103. 얘는 그럼 얘도 3번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근데 한 번에 몇 개씩 만들어져? 2개씩.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606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는 게 목표예요. 이걸. 그러니까 중학교 화학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중학교 화학은 보통 이렇게 비를 맞춰주지 처음에. 그치? 1대3일 거면은 물질 처음에 주는 것부터 1대3으로 맞춰서 주는데, 그러니까 딱 고등학교 화학은 이제 그럴 거 없어. 처음에 양은 이 식의 개수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 양이나 주고요. 그럼 내가 양을 이만큼 준비했을 때 그래서 재료가 이 재료를 얼만큼 사용하고 어떤 재료가 얼만큼 남을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9몰 9몰 0몰 준비했다면 여기서 다 사라진 재료는 H2인 거고, 그럼 H2가 다 사라지는 동안 N2는 3몰만 사라지고 6몰이 남을 거예요. 그럼 남는 재료는 N2 6몰. 그리고 NH3는 뭐예요? 그동안 6몰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과물은 6몰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냐고? 그래서 요게 이제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라는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가 처음 다룬 개수비는 결국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여기에 영향을 줘요. 이거 지금 딱 뭐예요? 정확하게 1대 3대 2의 비율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식을 표현해 보면요, 맨 첫 줄을 반응 전 몰수라고 부르고 요 두 번째 층을 반응 몰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래를 반응 후 몰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응 전 몰수에서 반응 후 몰수가 되는 동안 실제로 반응한 몰수를 중간에 적어주는 게 이 식을 적는 방식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식을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2 이제 당장 내일이 시험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저 식을 적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할 거거든요. 이거 식 일일이 적어 무슨 수로 식 하나에 다 풀래를 할 거야. 보통 여러분들 고2 딱 여기 파트 시험 볼 때 보면요, 시간이 진짜 미친 듯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우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모자라요. 지금 보면은 올해 중간고사가 막 1컷이 60점, 70점 이런 학교들이 있었거든. 왜 60점, 70점이 나오냐면요, 시간 안에 다 풀지 못하게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시간이 모자란 게 거의 디폴트예요, 화학. 선생님들이 그걸 목표로 내. 왜? 한 문제 한 문제 어렵게 내는 것보다 그냥 어려운 문제, 그냥 적당히 어려운 문제를 여러 개 때려박는 게 변별력이 더 좋아요.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엄청 어려운 문제 하나 딱 받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쉽게 내잖아? 그럼 누가 제일 잘 본 사람이게? 나머지 다 잘 풀고 그 한 문제 잘 찍은 사람이 제일 잘 본 사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안 만들려고 그냥 어려운 문제 여러 개를 넣는 걸 선택합니다. 적당히 어려운 문제 여러 개 넣는 걸 선택하거든. 그래서 시간이 모자란 건 그냥 디폴트야.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푸느냐, 정확하게 많이 푸느냐가 거의 핵심이거든요, 여기 파트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2 때 이거 일일이 적고 있으면 제가 야, 그거 아직도 적으면 어떡해, 그냥 생략하고 할 수 있어야지를 얘기할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지금은 적어서 구조가 눈에 들어오고 빨리 이게 머리에 자리 잡히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은 적는 걸, 그리고 이 보이게 해놓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대충 어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 여러분들은 고2 겨울방학 딱 끝나고 한 3월 끝나고 4월 넘어가기 전 한 요 사이쯤부터 요 식을 생략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서 이 생략하는 시기를 땡겨보면 좋겠다, 뭐 이 정도가 되는 거겠지. 그쵸? 보통 이제 반응 후 몰수를 구하려고 쓰는 거기도 한데, 반대로 어떤 문제들은 여기서 이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단순한 거인 게 얘는 아니 뭐 이게 뭐 그렇게까지 어렵다고인데 실제로는 당연히 미지수가 들어갑니다. 어차피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과정에 미지수가 들어갈 거라서 어려워지는 거거든 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지수 넣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지금은 일단 미지수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서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1차 목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 반응 전 몰수, 반응 몰수, 반응 후 몰수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눠서 하시면 되고요. 반응 전 몰수는 뭐라고? 그냥 처음에 주어진 양이라고. 그리고 반응 몰수는 뭐예요? 반응 몰수는 두 가지에 결정되는 겁니다. 첫 번째, 누가 한 개 반응물인지 찾아야 돼요. 누가 한 개 반응물이냐? 그러니까 누가 다 사라질 거냐? 누가 다 죽을 거냐를 찾아주는 거예요, 먼저. 뭐야? 같은 양이면 더 많이씩 죽는 애가 더 먼저 사라지겠지. 더 많이씩 재료를 쓰이는 애가. 그러니까 9몰 9몰이면 H2는 3개씩, N2는 1개씩이면 얘가 더 먼저 사라지겠네. 그럼 얘가 한 개 반응물이네. 요거 한 개 반응물을 찾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그 한 개 반응물이 처음에 9몰이었죠. 그리고 얘가 먼저 사라질 거니까 얘는 분명히 다 사라질 거거든.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9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뭐 하냐? 한 개 반응물 찾았고 한 개 반응물의 몰수 그대로 반응 몰수에 내려놓고 나면 얘랑 나머지를 계수비 이용해서 맞춰주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9인 것만 찾아놓고 나면 1대 3대 2니까 얘는 3이고 얘는 6이고 당연히 빨리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뭐 이런 식 나온다고. 개수에도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로 이런 거 풀 때는 얘가 만약에 뭐 시작할 때 얘가 2몰이고 얘가 6몰이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리고 문제에서 한 개 반응물이 누군지 알아내게 만들어주면 얘가 한 개 반응물이면 얘는 빼기 6이고 얘는 빼기 3A이고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적어야 되겠죠. 얘는 더하기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으려면 한 개 반응물을 찾는다. 그리고 그 한 개 반응물 그대로 빼기 이렇게 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요 반응물수. 그 다음에 요 반응 여기 개수비를 그대로 반응물수에 적용시켜주면 되는 게 왜냐면 이 개수비가 곧 반응몰수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만약에 신몰로 해볼까요? 지금 그러면? 자, 얘가 신몰이야. 얘도 신몰로 할까요? 신몰이야.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 어차피 둘 중에 누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수소가 한 개 반응물이지. 그럼 얘 빼기 10. 그러면 1대 3대 2가 성립해야 되죠. 그럼 얘 뭐겠어? 빼기. 얘는 뭐가 되겠어? 더하기 3분의 20. 1대 3대 2가 성립해야 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죠. 한 번 더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얘가 5고 얘가 10이야. 자, 누가 한 개 반응물이게? 이것도 수소가 한 개 반응물이죠? 얘도 10. 그대로 내릴게. 그럼 방금 한 거니까 똑같이. 얘는 빼기 3분의 10. 얘는 더하기 3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30이고 3하고 얘는 8 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게 계속 똑같냐 결론이. 얘를 10으로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번엔 N2가 한 개 반응물이 됩니다. 한 개 반응물은 어떻게 찾아보면 되냐면 대충 얘가 1대 3이잖아. 그럼 얘가 3이 다 쓰이려면 얘가 몇 개 필요한지 계산해봐. 몇 개 필요해? 3개 쓰려면 9개 필요하지. 그럼 9개보다 얘가 많으니까 그럼 얘가 다 쓰이겠네. 다 쓸 만큼 충분히 쓸 수가 있네. 이런 정도로 살짝 계산해보는 거고. 그러면 얘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빼기 3 이렇게 내려놓을 거고 1대 3대 2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0, 1, 6 되는 거네. 됩니까? 원래 이게 끊어서 가면 좋은데 우리가 다 수업이 5분밖에 없어서 끊어서 갈 수가 없어서 일단 이 뒤에 내용도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갈 거냐면 여러분들 시험지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시험지 뒷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거기 처음에 있는 식 좀 볼게. C 더하기 O2가 CO2 되어 있고 앞에 괄호 쳐져 있잖아요. 앞에 괄호는 뭐야? 여러분들이 개수를 맞춰보란 얘기입니다. 개수 맞추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개수 맞추는 거 어떻게 해요? 보통 화학에서 개수 맞추는 건 이제 미정계수법을 주로 이용해 주게 되는 건데 뭐냐면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수는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원자의 종류나 원자의 수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응 전에 탄소가 총 몇 개야?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지금 비어 있고 여기 비어 있고 비어 있긴 한데 그냥 이 중에서 대충 하나를 1로 잡는 게 제일 좋거든요. 먼저 풀 때. 근데 보통 1로 잡기 제일 좋은 건 이런 애입니다. 이런 애가 누구겠어? 제일 이것저것 많이 합쳐진 애를 1로 잡으면 좋아요. 그래서 얘 1로 잡아놓고 그러면 반응 후에 탄소가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고 1개. 반응 후에 산소가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고 2개. 그러면 반응 전에도 탄소는 1개여야 되고요. 산소는 2개여야 되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 개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탄소는 몇 개? O2도 몇 개? 해주면 되는 거죠. 일단 이게 우리 미정계수법 개수 맞추는 방법이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밑에 비어 있잖아요. 요 이제 밑에다가 뭘 추가할 거냐면 이제 질량비를 추가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질량비와 개수비는 무슨 관계가 있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제 생각해보면 관계가 생기긴 하는데 그건 이따 좀 더 생각하고 나서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개수비가 1대 3대 2니까 질량비도 1대 3대 2 이딴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 봐봐. 얘를 그냥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면요. 만약에 탄소가 10몰이고 O2가 10몰이고 CO2가 0몰인 상태로 반응을 출발해 볼게요. 그리고 식은 C 더하기 O2가 CO2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누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둘 다. 어차피 하나하나 1대1로 사라질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 개 반응물이든 얘가 한 개 반응물이든 그냥 둘 다 한 개 반응물입니다. 그치? 그리고 반응 몰수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반응 전 몰수가 10몰, 10몰, 0몰인데 반응 몰수가 10개, 10개면 얘도 10개여야 되죠. 1대 1대1의 개수비를 갖고 있습니다. 반응 몰수비가 1대 1대 1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반응 후 몰수가 어떻게 돼요? 반응 후 몰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그냥 연산하면 돼요. 이거 10 빼기 10은 0, 10 빼기 10은 0, 0 더하기 10은 10. 그죠? 이거 어려워? 이건 괜찮지. 이거는 저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거기 봐봐. 그냥 한 단계를 추가하는 겁니다. 얘가 48g이고 얘가 128g이래. 이게 반응 전이야. 근데 반응 전 지금 이건 뭘 준 거야? 반응 전 질량을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걸 반응 전 몰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반응 전 몰수가 그러면 얘는 48g이면 몇 몰이게? 4몰이 됩니다. 왜? 탄소의 몰 질량이 몇이에요? 12. 탄소의 몰 질량은 12니까 4. 그 다음에 O2의 몰 질량은 어떻게 되죠? 5가 원자 번호 몇 번? 8번. 그래서 5의 몰 질량은 이거의 2배인 16. 근데 O2는 또 그 5가 2개씩 붙어 있는 거니까 총 32의 몰 질량 받는 거잖아. 그러면 O2의
반응 전 몰수는 어떻게 돼? 식으로 적으면 32분의 128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 뭐야? 야, 이거 문제 내는 사람 누군지 몰라도 되게 친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CO2는 처음에 없었으니까 그냥 0몰. 여기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누가 한 개 반응물이야? 얘도 둘 다 한 개 반응물이에요. 그럼 생성물이 어떻게 돼? 그치. 1대 1대 1의 개수를 가져야 되니까. 그럼 이거 뭐가 돼? 0. 얘 뭐가 돼? 0. 얘는 뭐가 돼? 4. 그냥 뭐 한 단계 추가된 게 끝이야.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뭐만 달라? 질량을 줬으니까 질량을 몰수로 한번 바꾸고 시작하는 것만 달라요. 별로 안 어렵잖아. 질량 몰수로 바꾸는 건 우리 지난주부터 연습해온 거고, 그치? 거기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부분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반응 전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 지금 EX1번의 처음 답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지금 얘가 반응 전 질량이 48, 128, 0이거든요. 질량비 얘기를 그 아래 문제로 하는 게 편하겠다. 일단 EX1번은 잠깐 냅두고 EX2번에 A 더하기 2BC 이걸로 가봅시다. 재밌어. 자, 이번엔 A 더하기 2B가 C. 뭐야? 물질을 안 알려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모든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풀게 되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얘는 질량을 줬어요. 얘가 반응 전 질량이 38g이고요. 얘는 반응 전 질량이 10g이고 뭐 거기 비어져 있으면 0이란 소리예요. 0g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반응 후 질량도 줬네요. 몇이야? 얘가 10g이고 얘가 0g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괄호 g이죠. 이거 몇이 이게? 38g. 이거 왜 38g이야? 그러니까 우리 뭐야? 질량 보존의 법칙 배웠잖아.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 결국 화학 반응은 아무리 일어나도 전체 질량은 어떻게 돼야 돼? 보존되어야 합니다. 계속 일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총 질량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응 전 총 질량이 몇인 거죠? 48g. 그러면 반응 후 총 질량도 몇이어야 돼요? 48g.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되려면 총 48g 중에 얘가 10g, 얘가 0g이면 얘가 38g 채워줄 수 있지. 됩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가 빼기 28이 되고 얘는 빼기 10이 되고 얘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38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질량의 변화가 되겠죠. 반응 질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반응 질량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어휴, 뭐 이따 죽고. 이거 반응 질량 계산하면 어떻게 돼? 28대 10대 38 이게 반응 질량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었어? 1대 2대 1. 둘이 상관이 있어 보여?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비와 질량비, 정확하게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반응 질량비와 개수비는 아까 뭐라고 결국? 반응 몰수비인 거예요.
이 개수비, 반응 몰수비와 반응 질량비는 서로 당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그치? 일단 그래서 이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일단은 할게. 다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일단 끝까지 가봅시다. 일단은 끝까지 가자. 자, 이제 이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어요. 자, 이거 반응 몰수비니까 몰수죠. 반응 질량비니까 질량이죠. 몰수비랑 질량비를 알면 무슨 비를 구할 수 있게? 분자량비, 몰질량비를 구할 수 있게. 그래서 몰질량비가 나옵니다. 어떻게 구해지겠어? 몰수는 뭐예요? 몰질량분의 질량이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반응 몰수비가 1대 2대 1 이게 반응 몰수비예요. 그리고 반응 질량비가 저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14대 5대 19인가요? 그러면 몰수비랑 질량비를 이용해서 몰질량비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씩 바꿔주면 되잖아. 몰질량은 몰수분의 질량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지. 그럼 이거 몰질량비가 어떻게 나오냐면 진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몰수분의 질량이면 1분의 14 대 2분의 5 대 1분의 19. 그럼 이거 28대 5대 38이라는 분자량비, 몰질량비를 구할 수 있어요. 분자량, 보통 이제 C의 분자량을 모르기 때문에 A하고 B의 분자량을 알려주고 나머지를 이것저것 계산하게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질문해서 문제 질문하는 건 이제 C의 분자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문제의 틀을 한번 보여드려 보면요, 이런 느낌인 겁니다. A의 분자량이 뭐 30이고 B의 분자량이 뭐 10인데 반응식이 A 더하기 2B가 CC인 반응식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최종 질문은 분자량이 몇이냐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C를 알아내기 위해서 문제에서 이것저것 자료를 주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준 자료로 C를 알아내고, 그럼 C를 알아내고 나면 요 얘네 둘의 분자량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사용하는 건 몰수비랑 질량비랑 몰질량비가 서로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질량비를 모르고 몰수비랑 몰질량비를 알고 있어. 그러면 질량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몰수비를 몰라. 근데 질량비랑 몰질량비를 알아. 그럼 어떻게 돼? 오히려 몰수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야? 몰수비랑 질량비를 알면 몰질량비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게 돼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 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재밌는 점이 뭐가 있냐면 이거 몰라도 이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응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형태의 반응이야. 근데 C의 개수를 몰라요. C의 질량도 몰라. 근데 요거 얘가 몰질량비를 14대 15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런 식이 잡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게 A하고 B의 질량비가 계산이 되거든요. 어떻게 돼? 이거 식을 바꿔볼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다시 바꿔보면 질량은 뭐예요?
몰수 곱하기 몰 질량 이렇게 식이 바뀔 거거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식을 이용해 보면요. 몰수 곱하기 몰 질량, 즉 14대 30이 지금 질량비가 되거든. 이거 C는 그럼 44잖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 C 몰수 요런 거 하나만 알려줘서 나머지 하나가 자연스럽게 구해집니다. 토대로 지금 이제 EX1, 2, 3 요 뒷페이지에 있는 EX들을 해보면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어렵긴 할 건데.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